안녕하세요. 샤론코치 이미혜입니다. 네, 오늘부터 인스타 맛집, 라방 맛집, 샤론코치 연구소의 라방이 시리즈로 진행됩니다. 사실은 미국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는 중이지만, 그래도 또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요즘에 교육 라방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동안에는 편집 영상을 올리던 그런 채널들이 이제 라이브 강의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좀 내용도 좀 공격적으로 변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알고리즘이 뜨고 또 제가 아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모니터할 기회가 많은데, 그때마다 이거는 아닌데, 이거 너무 위험한데 굳이 이렇게 해야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제가 그들을 비난하거나 그들 사업에 방해가 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 방송을 보는 우리 샤밀리들, 특히 샤플들은 그래도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제가 뭐 백날 이야기해서 뭐합니까? 실제 고3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왜? 이 방송이 그들의 상업적 이익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고3 선생님이 나오셔서 초등학부모들 이렇게 공부하세요 라고 말하는 게 우리 고3 강의랑 관련이 없죠. 그렇지만 교육특구, 특히 대치동 한복판에서 고3을 가르치는 분, 재수생을 가르치는 분들이 초등학생들한테 이거를 요구하는 그런 문구를 볼 때 굉장히 답답함을 많이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제가 한 1, 2분 정도 먼저 열었고요. 저한테 인사를 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항상 인사를 드리죠. 한번 해볼까요? SEO52729님, 와와쿨쿨님, 헤어헤어님, 반갑습니다. 자, 러브천사님, 땅고님인가요? DDANG, 땅고3님. 헤어스타일이 자리를 잡았나요? 사실 아침에도 예뻤는데, 제가 오늘 병원에서 이제 물리치료 받고, 링거 맞고, 또 돌아와서 또 허리를 찢어야 돼서, 누워 있었더니, 지금 좀 엉망인데, 뭐 그냥 하죠, 뭐. 피드 잘 봤어요. 피곤하시겠어요, 러브 천사님. 뭐 일이라는 거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시차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여기는 뭐 일이 많으니까 시차도 없네요. 또 모르죠, 뭐 또 말이 시가 된다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DNSWKS님, 오늘 너무 화사하고 예쁘세요. 여러분, 제가 노란색 입으면 좀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노랑이 좀 맞나 봐요. 감사합니다. 훈서언니, 코치님 하루 2번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사실 김감독하고 매일 아침에 이제 우리 도곡동 스튜디오에서 하면 김감독도 와야 되고 힘드는데, 이렇게 인스타는 제가 집에서 제 방에서 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손 챌린지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세이나님, 세이나 2013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니맘님, 미니맘2님, 안녕하세요. 코치님, 반갑습니다. 블루밍가드님, 코치님 안녕하세요. 손님의 아드님 졸업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샤밀리 샤플들이 더 축하해 주셔서 제가 오늘 아주 행복했습니다. 오늘 또 스승의 날이었죠.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많은 덕글과 그리고 또 뭐 꽃다발, 선물 이런 거 많이 받았습니다. 선물도 사실은 행복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저를 스승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코치님 알게 되어서 그동안 너무 마음이 편했다. 그리고 우리 아이도 다 잘 자라고 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화목한 가정에서 인재난다를 실천하셔서 제가 아주 행복했습니다. 세이나님, 귀걸이 예쁘세요. 이거 여러분도 갖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갖고 있는 귀걸이일 것 같은데요. 유명진이 코치님 화사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브랜치님 감사합니다. 인생 스승님이세요. 고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제가 나이도 있고 또 자녀를 또 전문직까지 다 만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경험을 높이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교육대기자 TV 나갔을 때도 코치님의 이런 경력이 유일무이하기 때문에 우리 35, 45 이 학부모들에게 들려드릴 말씀이 많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대기자 TV 방송 나오고 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컨셉을 한번 프로그램 만들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방송에 먼저 나와야죠. 순서상. 네, 네, 서한이 안녕하세요. 지금도 고우세요. 감사합니다. 네. 전배배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네, 어스틴맘님 안녕하세요. 코치님 오늘은 2번 인사드립니다. 예, 아침 라방을 들으셨군요. 네, 환영합니다. 네, 네, BIH 비환님 안경도 너무너무 예쁘세요. 네, 제가 안경을 조금 자주 하는 편이에요. 이것도 약간 좀 수집벽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한 안경은 좀 자세히 본다면 좀 이게 좀 굉장히 컬러가 굉장히 여러 컬러가 들어 있고요. 요런 쉐이프가 저한테 좀 잘 어울려서 네, 그래서 거의 안경이 비슷합니다. 아래 디자인이. 네, 네, 네. JHJE님 아드님 졸업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테라피 CYU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세컨 캐스님, 안녕하세요, 코치님. 저녁 라방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잠깐만요. 네. 우리 윤성쌤이 벌써, 네, 들어오셨네요. 네, 네. 제가 오늘 단톡방에다가, 요즘 학원가에서, 지나치게 초등학생들한테, 예, 과한 선행을 요구한다. 이게 대치동이나 교육특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으로 퍼져가고 있다. 그랬더니 한 분이 학원에서 온 문자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제가 학원을 밝히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은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 잘 들어보세요, 성쌤. 예, 제가 지금, 댓글이 안 되니까, 들어보자고요. 자, 모 학원의 초등부예요. 네, 그런데 대상은 초5예요. 초5한테 공통수학 상, 정석 기본을 가리키겠대요. 그런데 조건이 뭐냐? 초5가 중3 과정까지 완료한 학생들 중에서 테스트를 하고, 예, 그 다음에 공통수학 고1 과정을 가리키겠다. 이렇게 보낸 거예요. 초등 엄마들한테. 그러면 초등학교 5학년 엄마가 이 문자를 받았을 때는 우리 동네 애들은 다 초등 5학년 때 중3까지 끝냈구나. 5년 산행을 했구나. 그리고 초5는 이제 고1을 배워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의대를 갈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학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교육 라방에서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를 해요. 기본이 우리 3년인데요. 잘하는 애들은 5년 합니다. 의대 가는 애들 5년 해야 돼요. 영재고 더 잘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다. 그런데 우리 성우쌤은 고3도 가르치고 재수생도 가르치잖아요. 네, 그리고 의대 가는 학생도 가르치잖아요. 네, 그 아이들이 그렇죠. 초등학교 때 중도까지 다 끝내고 고등을 했나요? 그리고 그 한 게 효과가 있나요? 오늘 주제는요, 교육 라방 팩트 체크입니다. 그들의 말이 맞나? 실제 고3을 가르치는, 재수생 가르치는 의대 준비한 학생을 가르치는 윤성욱 쌤이 수학 이야기를 해달라. 좀 해주세요, 강의 좀. 일단 요즘 트렌드가 뭐냐면 대한민국 교육이 좀 많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스카이를 목표로 하고 서울 수도권에 있는 상위 대학을 목표로 하는 그런 추세에 이제 대학을 입학하는 그런 대입이 이제 진행이 됐다면 요즘은 무조건 의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의대에 대한 열풍이 물론 이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도 좀 있겠지만 자꾸 이게 처음에는 이제 의대에 대한 기준이 되는 학년이 이제 고1부터 시작되다가 이게 점점 내려와요. 중학교 때까지 내려왔다가 이제는 심지어 이 의대를 보내기 위해서는 초등까지 내려온다.
이렇게까지 해서 지금 완전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지금.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진짜 수학 상하, 뭐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는 실정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초등학생이 이제 5학년, 6학년 때 수학 상하를 배운다 했을 때,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직 뭐 6년, 7년 이상 남았는데 뭘 하고 일단 집중해서 이제 배우질 않아요. 물론 학원 입장에서 약간 스파르타식으로 엄청 학생의 수학을 쪼고 과제 관리를 엄청나게 하고 그 다음에 미친 듯이 이제 어머님들한테 압박을 해서 아이 과제까지 다 해고끔 하는 그런 분위기라면 물론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학습이란 게 사실 그 때에 따라서 나름의 커리큘럼이 이 교육부에서의 많은 교수진들과 그 다음에 이 많은 교육 전문가들이 그냥 학년마다 이렇게 정해놓은 게 이유가 다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이런 기본기가 안 된 상태에서 선행만 빨리빨리 하는 이런 분위기가 되었다 보니까 깊이는 없어지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겉핥기식으로 이제 배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 분명히 아이는 뭐 수원, 수투까지 이제 선행을 다 하고 왔다 했는데 이번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 대한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수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학 때. 누가요? 수원을 누가요? 거의 다 잘못 하고 왔는데 몇 학년이요? 이미 제가 고1이 가르치는 학생 네, 고1이 학생이니까 네. 네, 수원을 네. 다 하고 왔다. 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수학 상하 고1, 그러니까 네. 고1 그러니까 전입니다, 상황이. 중3 교육이죠, 고2를 수업을 중3 교육. 선행을 했다. 그러니까 1년 선행했다. 이 얘기죠. 네. 네네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3 학생이, 그러니까 겨울반 네. 예비고일 학생 기준이었어요. 그때 그 학생이, 이제 입학 상담이 들어와서, 너가 이제 어떻게 이제, 배웠니? 하고 이제 이제 상담을 하죠. 근데 이 학생이 뭐 수1까지는 다 했어요. 하고 이제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은 수학적 수준이 그러면 많이 높겠구나. 이미 다 하고 왔으니까. 하고 이제 점검을 네. 했습니다. 테스트를 쳤는데 엉망인 거예요, 엉망.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점 만점에 애가 한 5, 60점대밖에 안 돼요. 그것도 기본적인 문제만 풀 줄 아는 거죠. 그럼 너는 분명히 수원까지 다 했는데 왜 이 모양이야? 수학상이 이거밖에 안 돼? 라고 하니까 일단 첫 네. 번째 핑계가 까먹었대요. 지나친 선행을 하다 보니까 정작 본인의 학년에서 해야 될 내용이 부실하게 그냥 까먹어 버린 거죠. 그런 상황이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무리 까먹었다 해도 내용적 깊이가 되게 없는 거예요, 학생이. 그래서 되게 심화적인 질문이나 심화적인 내용을 이제 학생한테 질문을 던졌을 때는 아예 학생이 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너는 어떻게 이 수준인데 왜 수1까지 공부를 했니? 하니까 학원에서 그렇게 진도를 나가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따라갈 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요. 그러면 과연 우리 초등학생 5학년 학생이 만약에 수학상을 이제 한다고 치면 이 학생이 수학상 끝나고 나면 수학상 네. 끝나고 수학하를 하겠죠. 하를 하고 그 다음에 수1을 하게 되고 수2를 하게 되고 선택 과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쭉쭉쭉 했는데 막상 내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시험을 치게 됐을 때 그 기본기가 과연 탄탄할까? 이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네. 의심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의대가 애들은 결국 어떻게든 의대를 가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가 막 뭐 공부를 한다고 의대 가고 뭐 못 가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의대 가는 방법은 두 개인데 보통 이제 뭐 수시로 가거나 아니면 이제 정시로 수능을 잘 쳐서 가는 방법인데 수능은 사실 운때라 그날의 분위기, 그다음 내가 공부한 양에 비례해서 이제 얼만큼 내가 그날 또 실수하지 않고 잘 푸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지만 이제 내신은 실제로 그 시험 하나하나에 집중을 해야지만 이제 잘 되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때 선행과 내신이 과연 연계가 있을까? 아닙니다. 아무리 선행 많이 해도 그날 되게 컨디션 안 좋고 뭐 실수해버리면 뭐 내신 점수도 안 좋게 나오는 거고 물론 좀 더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좀 더 잘 칠 가능성은 높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년에 집중을 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지 괜히 오버해서 선행만 많이 하다가 정작 본인의 지금 현 상황에서의 그런 내신에서 펑크가 나버리면 뭐 의대는커녕 실질적으로 본인이 가고 싶어하는 상위권 대학도 못 가는 아, 그런 잠깐만, 상황도 될 원장님. 수 여기서, 있거든요. 선생님, 그래서 이런 잠깐만요. 지금 분위기는 중요한 포인트가 네, 나와서, 그동안 우리 유튜브나 네네, 어느 라방에서도 나오지 않은 말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네네. 초등 때 혹은 수학의 지나친 선행은, 내신을 망칠 수 있다. 네. 네. 내신을 망칠 수 있다. 이게 아주 그렇죠.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리고 내신을 네, 망치는 맞아요. 순간에 의대는 네, 날아갔다. 예. 왜냐면 내가, 그렇죠. 선행했을 때 들어본 거야. 그럼 내가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못 풀죠. 네네. 괜히 어설프게 알아서 자기가 이미 선행을 했다는 자신감만 생겼는데 실제는 아는 게 아니다. 맞아요. 그냥 지나온 거다. 그냥 네. 시식만 한 거다.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이 아이는 오히려 수능이 아니라 내신을 망친다. 그래서 의대는 날아간다. 요게 아주 그렇죠. 오늘 중요한 맞습니다. 포인트인데요. 네, 요거 맞습니다. 우리 윤성 쌤이 실제 네, 경험에서 나오는 말이고 어느 유튜브에서 이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렇군요. 요거를 저희가 오늘 키워드로 삼을게요. 네, 얘기해 주세요. 네. 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왜 선행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학생이 이제 내신을 망칠까 되게 네. 의문점이 들 수도 있지만 실제로 매 순간순간 내신에 집중을 해온 습관이 된 학생들은요. 결국 그 내신 하나하나에 집중을 하던 습관이 이어지면서 항상 전국 전교권 높은 등급대의 성적을 유지하게 됩니다. 근데 선행을 엄청나게 많이 이제 우선시하던 하다가 내신 때 갑자기 이제 집중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일단 문제는 뭐가 발생하냐면 이미 본인이 본인 학년에 대해서 아주 점검이 잘 돼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때 본인은 착각을 하게 돼요. 나는 이미 선행도 많이 했고 공부도 했으니까 고등 공부 수학을 좀 많이 해놓은 상태니까 제가 굳이 내가 수학을 더 공부하지 않아도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되려 타 과목 공부를 더 해요. 예를 들어 암기 과목이나 국어나 영어 이런 것도 있죠. 네, 그러고 나서는 본인의 실력 점검이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수학을 조금 감각을 자꾸 떨어뜨려 갑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감각적이기 때문에 사실 매일매일 공부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공부를 하지 않고 문제풀이를 하지 않다 보니 자꾸 감각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학생은 어느 순간에 자기의 감이 다 떨어진지도 모르고 나는 어느 정도 수학을 준비해 놓은 상태니까 괜찮아. 다른 과목을 더 집중하자 이러면서 점점 감각을 떨어진 상태에서 그 감각이 가는 최저점을 찍을 때 내신 시험을 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 학생이 분명히 문제를 봤을 때 이런 느낌이 와요. 뭔가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옛날에 했던 문제들인 거야 하는데 푸는데 손이 안 나갈 거예요. 여기서 더 나가야 되는데 이 다음 스텝이 뭐였지? 이게 첫 번째 문제, 예를 들어 한 10번부터 막힌다고 했을 때 10번 막혀. 넘어갔는데 11번도 막혀. 12번도 막혀. 자, 그때부터 멘탈이 나가기 시작한다. 그래서 뒤에 있는 문제로 가요, 다시. 그러다면 그 뒤에 있는 문제를 막 하는데도 몇몇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또 서술형에서 또 막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50분이라는 내신 시험 시간이 굉장히 짧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께서 종료 10분 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본인은 뒤에 있는 문제도 다 풀지 못한 상황에서 중간에 있는 이 막힌 문제도 또 해결하려니까 이제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거기서 손은 벌벌벌 떨리고 긴장은 되고 시간은 계속 다가오고 그러고 그 문제를 다 날려버려요. 왜냐하면 집중이 되지 않으니까요. 이게 지금 제대로 본인의 학년에 맞는 공부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학생의 경험이에요. 이번에. 이 학생이 선행을 많이 안 했냐? 아니에요. 고등학교 2학년 선행까지 다 완료한 학생이고요. 그리고 이 학생이 공부를 못했냐? 아닙니다. 평소 테스트를 치면 굉장히 나름 그래도 수준급의 성적은 나오던 학생이에요. 근데 이 학생이 이렇게 무너진 이유는 하나라니까요. 그 순간순간 시험에 매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선행을 많이 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본인이 어느 정도 된다 이겁니다. 나는 수학을 이미 해놨는데 뭘. 그런 자신감이 나를 자꾸 그러니까 그 검증 안 된 자신감이죠. 검증 안 된 자신감이 이 아이들을 수학을 경시하게 되고, 성실하게 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식을 샀는데, 주식이 많이 올랐어. 현금화 되지도 않았는데, 오른 만큼 내가 돈을 쓴다. 그렇죠? 그리고 주식을 팔 때는 이미 깡통이 돼 있다.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심지어 중3도 이렇게 당하는데 초5가
예, 고등을 해서 네네. 더 당하지 않을까요? 네네. 중3의 지금 사례를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중3이 이렇게 고2까지 선행한 애들도 네네. 이렇게 당한다. 근데 심지어 네, 네, 고1 이 때 무료죠. 초5가 고등 수학을 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여기서 추가하는 거는 맞습니다. 네, 초등들이 맞아요. 수학을 공부할 때는요. 음. 절대적으로 수학 학원에서는 암기를 시킬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이 그렇죠. 문제는 이렇게 통으로 외우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인풋을 시켜서.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아이가 다른 네.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이 부분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머님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고등수학과 나누겠습니다. 고등수학과 중초등수학은 엄연히 영역이 다릅니다. 중초등수학은 거의 암기에 의존한 수학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떠냐면 중학교 때 이제 지금 어머님들 중학교 학생 있지만 아이들이 좀처럼 80점 밑으로는 점수가 잘 안 떨어져요. 고등학교 때 가장 많은 질문과 상담 내용이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는 굉장히 수학을 잘했는데 고등학교 올라와서 이렇게 망쳤어요. 이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중학교, 초등학교는 절대적으로 문제의 그런 응용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모의고사가 있고 없고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때는 모의고사라는 문제가 있죠. 총체적으로 응용하는 문제들이 계속 기출로서 쌓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기본으로 해서 여러 문제들이 다시 만들어지고 쌓이는데 중학교, 초등학교 때는 그런 모의고사라는 문제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응용하는 문제가 아니라 되게 문제 유형이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단순히 시중 문제 한 3권만 풀고 시험을 쳐도 거기서 문제가 다 걸려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굉장히 내가 수학을 잘하는 걸로 이제 착각을 하게 되죠. 네. 그러다가 네, 그렇죠. 고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처음으로 모의고사형 문제를 접해보면 내가 평소에 풀던 문제 유형이 아닌데 굉장히 많은 내용이 응용되어 있구나. 한 가지 내용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연계라고 하죠. 여러 내용이 연계하는 문제로 계속 응용하게 만들어요. 심지어 초, 중 내용까지 전부 다 연계가 돼서요. 그러면 초등학교 내용이 빵꾸 나면은 못 푸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이 펑크 나 있으면 그것도 못 풀어내는 겁니다. 모든 초중에 대한 기본 지식이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지만 비로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들이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못 푸는 이유가 뭐겠니 하면은 당연히 암기에 의존한 수학을 해오다 보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이들이 좀 수학을 초등학교 때 초등 과정에서 집중하고 중학교 때 좀 중등 과정에 집중하면서 수학을 탐구하는 자세로 공부를 하면 되게 좋은데 탐구가 아니라 맨날 학원에서 시키는 숙제, 반복학습, 그 다음에 반복 문제풀이.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숫자만 바꿔서 한 10번 연습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당연히 시험을 잘 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거를 마치 수학적 실력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지금 제가 사실은 그 수학 학원에 온 문자를 갖고 우리 선생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풀었는데 그게 하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이 준비해준 주제가 3가지가 있었어요. 예, 그 첫 번째 주제에 해당이 되네요. 제가 주제를 좀 읽어드리면요. 3가지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초등부터 수학 학습을 관리해야 명문대에 진학한다. 두 번째, 수학 학습은 학년에 따른 계획과 학습 방법론이 필요하다. 세 번째, 의대에 진학을 하려면, 의대 진학 개론을 해주셨어요. 초등부터 고등까지 한 번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우리의 그 호기심을 또, 자극을 하셨는데, 여러분, 잠깐 쉬고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윤성쌤과 이렇게 강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또, 댓글을 쓸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자고요. 자, 레드썬입니다. 우리 너무 또 집중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라이브를 들으시는데, 댓글 하나 못 올리고 있습니다. 너무 긴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번 댓글 올려보십시오. 어떻게, 윤성쌤이 이렇게,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요즘 사실은 강사분들이 굉장히 바쁜 시기라서 시간 내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제가 교육 라방들이 너무너무 말도 없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우리 학부모들을 너무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시리즈를 또 기획을 했고, 그리고 또 이번에 또, 우리 강의, 오픈하는 강의들도 다 연결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강사들을 초대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한번 보십시오.
그렇죠. 레이디 그린님이 댓글을 올리면 또 이 내용이 끊어질까봐 우리가 참고 있었죠. 저도 충분히 압니다. 예, 우리 뭐 스타일이 원래 그래요. 우리 라방이 딱 집중할 때 집중하고 또 댓글 올릴 때 많이 또 댓글을 올립니다. 그래서 제가 레드선을 해야 됩니다. 끊어드려야지. 우리 너무 피곤합니다. 네. 자, 이태근님 너무나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네, 레몬님이 라방에 빠져들어서 댓글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댓글 안 쓴 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쓰자. 이런 뜻입니다. 네, 탐구하는 수학 공부를 하려면 엄마표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 다음에 예, 쑥쑥님이 열심히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네, 선이 라방에 방해될까봐 집중만 했어요. 네, 알고 있죠, 그 마음을.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 릴렉스 하라고. 너무 왜 공무줄도 계속 당기면 끊어지죠. 네, 피곤합니다. 네. 네, 레몬님, 요즘 말도 안 되는 유튜브도 많습니다. 초등저 미적분 한다는데 미치지 않고서야 했습니다. 네, 정민님이 집중 또 집중. 네, 세컨캐스님이 윤성쌤 강의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리카님이 수학 암기를 강조한다. 훈서님이 학원 광고 문자의 진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샤밀리들은 그게 진실이 아닌 걸 알지만 모르는 분들은 불안감을 조성할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했어요. 네. 주주님이 같은 유형의 문제로만 진도 나가서 애들 성적이 나온다는 슬픈 현실입니다. 이서연이 아이들이 들어야 하는 찐 내용이네요. 네, 미정님, 초등, 중등 어느 곳에 초점을 두고 해야 될까요? 네, CHJ님, 초집중하며 듣게 되는 강의입니다. MS원님, 수학선의 현실 이야기 섬뜩하면서 충격적입니다. 제가 댓글을 읽어드린 이유는 이 방송을 또 저희가 유튜브에 업로드하는데 댓글이 다 날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또 제가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읽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 초등부터 수학학습을 관리해야 명문대에 진학한다가 아까 그 답에 좀 들어가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결국 명문대를 이제 결정하는 것은 다른 과목이 아닙니다. 이게 수학입니다, 수학.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수학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은 다 암기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 물론 국어는 요즘 좀 다른데 사실 이렇게 생각해야죠. 국어는 한국인인데 사실 국어를 잘 못한다는 것은 일단 독서량이 좀 부족하거나 뭐 그런 여타 이유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탐구 과목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거의 암기에 가깝고요. 영어도 사실 요즘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제다 보니 거의 지문이 EBS와 유사하게 나옵니다. 간접 연계를 해도 거의 EBS와 유사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연계율을 더 높인다 해서 지문이 아예 똑같은데, 구성이 똑같은데 내용만 살짝 다르게 나온다 해요. 그러면 다른 과목들은 다 암기를 해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수학만큼은 실제로 암기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고등수학은 특히 요즘 문제는 준킬러라는 문항이 좀 출현하면서 아이들의 11번부터 15번, 그 다음에 20번부터 22번, 그 다음에 28번부터 30번 문항에 대해서 다 다시요. 11번에서 15번. 그래서 네, 22번. 20번부터 22번. 그 다음에 그러면 11, 12, 28번부터 13, 14, 15 다섯 문제, 그 다음에 20에서 22 세 문제, 네. 이제 세 문제, 총 11문제가 네. 준킬러. 네. 준킬러, 킬러. 포함 어려운 문제들이라 난이도. 네. 네. 거기서 이제 그렇죠. 15번, 15번, 22번, 30번은 킬러 문제. 예전에 우리가 다 포기했어도 1등급 나오는 문제. 네. 네. 그런데 지금은, 그렇죠. 준킬러하고 킬러가 11개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 그렇잖아요. 네, 옛날에 맞아요. 세 문제는 네, 특히, 맞습니다. 네, 뭐 30번은 포기해도, 1등급 맞는데 아무 지장 없었어요. 네. 그렇지만, 11개를 포기하면 네. 1등급 안 나온다. 그 의대 날아가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떠냐면요. 요즘 그 준킬러를 잘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준킬러를 왜 해결을 못하냐면 특히 도형 같은 경우는 중등기하가 네. 굉장히 밑바탕이 되는데 그 중등기하가 밑바탕이 되지 못하니까 맨날 헤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아이들이 이제 암기식 이제 수학에 좀 이제 되어 있던 학생들은 이제 문장을 해석을 못한다. 그 문제를 해석해서 어디서 조건을 찾고 단서를 찾을까 이게 되어야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되게 충격적인 사실은
지금 수학의 1등급 커트라인이 네. 75점까지 내려왔습니다. 76, 77 이렇게. 이게 사실 원점수 과거에는 있을 수가 100점 없는 기준으로 했을 일이거든요. 때 70점 되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쵸. 적어도 5개, 6개 76점이 틀렸다는 1등급 얘기잖아요. 커트라인입니다. 말도 안 네, 되네요. 맞아요. 그래서 네, 요즘은 이게 사실 그렇다고 문제가 많이 네. 어렵니 그건 아니고요. 아이들의 학력이 그만큼 많이 그러니까 저하되고 책도 안 있어요. 읽어서 네, 일단은 수학 문제도 못 풀고, 그 다음에 그렇죠. 중등 2학기 기하 파트도 제대로 네네. 안 해서 또 못 풀고, 그러면서 계속 네, 그 수능 네, 기출문제만 풀어서 본인들이 점수가 높다고 착각이나 하고, 네, 총체적 난국이죠. 그렇죠. 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명문대를 가기 위해서는 최소 수학은 2 2등급. 이상은 나와야 네. 돼요. 흔히 말하는 명문대, 우리 네, 서울 상위 10위권 대학은 2등급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3, 4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 아이들은 이게 그렇죠. 재수생이 안 낀 상태죠. 재학생들끼리 경쟁한 그 네. 결과라서 착각을 합니다. 또 70점대 받아서 음, 1등급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너 1등급 나왔어 하면서 근데 실질적으로 재수생이 끼면 한 8점 정도로 네. 올라가 버려요. 원점수가. 이 컷이.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은 착각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착각하면서 이제 자신의 음, 수학 실력을 조금 망각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초등부터 수학을 관리한 학생들, 특히 이제 중등까지 해서 내용을 아주 잘 정리하고, 고등학교 1학년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초등, 중등 수학의 내용이 아주 잘 자리 잡혀 있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수학에 대해서 약간, 좀 내용들이 네. 많이 응용이 돼도 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근데, 고등수학 못하는 학생들의 이제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진학했을 때, 최초로 그렇죠. 치는 3월 모의고사 있죠? 그게 이제 중학교 전범인데, 그렇죠. 그거를 망칩니다. 일단, 네, 맞아요. 그러니까, 초, 중 때 그냥 그 시험 때만 반짝 공부하고 점수를 획득한 이 학생들인데, 이런 학생들이, 일단 고등학교 1학년 첫 모의고사를 치게 되면 내용을 다 까먹은 상태에서 시험을 치기 때문에 점수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자거나 시험을 치지 않아요. 이 학생들은 분명히 말하는데 고등학교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미 아마 끝났다고 성적이 떨어질 봐야죠. 겁니다. 네. 그거는 이제 네. 예정된 겁니다. 그, 네, 이미 그 이유를 좀 끝났습니다, 이게. 설명한다면, 제가 잠깐 내신이란 설명할게요. 뜻은, 네, 강사님. 네, 제가 항상 그렇죠. 이야기합니다. 고등학교 네, 1학년 때, 3월 모의고사, 중간고사, 혹은 반배치고사가 있다면 이 3종 세트를 잘해야지 학교에서 그 학생을 스카이 의대 갈 학생이라고 예비 후보로 생각을 한다. 그럼 이 학생은 학교에서 밀어준 학생이 된다. 근데 여러분 자녀가 모의고사는 내신에 안 네, 들어간다. 이러고 엉망으로 아예 정말 잠을 자버리거나 아니면 중등 때 그냥 훌러덩훌러덩 내신하고 그 다음에 실력도 없이 선행을 뺐으면 당연히 고1 첫 시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그 그렇죠. 빌드업 주신 내용이 네, 뭐가 있었냐면 이번에 5월에 우리 윤성 쌤이 진행하시는 강의가 초중고 연계 수학 빌드업에 본다면 그 많은 목차 중에서 이 목차가 떠올라요. 예, 중3 수학의 완성도는 고1 내신과 연결된다. 예, 좀 앞으로 보신다면요,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라서 초등 2의 연상 능력은 고등까지 간다. 초 3, 4, 5, 6의 5, 6 수학은 중등 함수와 기하의 시작이다. 예, 중학교 1학년, 2학년 수학은 생활 수학의 기본이다. 중3의 완성도는 고1 내신에 연결된다. 고1, 2 수학은 고등 수학의 응용 도구다. 고3 수학은 대입의 심화 수학이다. 이렇게 아예 초등부터 중등, 고등이 어떻게 수능이 연결되는지 딱 알려주셨어요. 제가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 이걸 보는 순간에. 그 얘기는 뭐냐면 네, 네, 초등 1, 2때 네. 연산을 잡아야 하는데 이걸 안 하고 아니면 중등 때 2학기 기하 파트를 안 하고 그냥 훌러덩훌러덩 넘어가면 결국 수능 못 본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결국에 우리가 가는 이제 흔히 말하는 스카이, 서성화, 뭐 중경외시 이런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어,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이 기본기부터 탄탄해져 올라온 수학 실력이 밑바탕이 되어야, 앞으로 이제 수능이든, 또는 고등학교 2, 3학년 때 배우는 이제 수능적 문제로서 연계되는 내신도 좀 잘 해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 각 초등학교, 중학교마다 이제 교육부에서 지침하는 내용에서 이거는 너네가 제대로 알아야 해. 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교육부 홈페이지 가서 다운만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육안 해서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영역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영역이 4개로 나와요. 뭐 수와 연산, 뭐 변화와 관계, 뭐 자료와 가능성, 그 다음에 뭐 5개 변화와 단계야. 집중, 뭐 이런 영역 식으로 5개. 해서 네. 네. 아, 지금 이제 네네. 개정 교육 기준으로 4개. 한 거니까요. 네네네. 개정 교육은 네, 4개 영역으로 네네. 이제 될 거니까. 2022요. 그래서 그렇게 2022 되면 개정. 이 4개 네네. 영역이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2022 개정 교육을 네. 이제 우리가 적용을 했을 때는 항상 이 초등학교 4개 영역이 그렇죠. 이제 중학교 또 이제 영역을 이제 초등학교 영역이랑 똑같이 이제 딱 똑같이 네. 해요. 원래 달랐는데 영역의 내용이 음. 영역을 그대로 통일시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수학을 중학교와 연계시키기 위해서 영역을 통일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초등 수학은 중학교 때까지 계속 연계되게끔 그렇죠. 이제 구성을 한다라는 뜻이고, 당연히 그거는 중학교, 고등학교도 동일하기 때문에 중학교 내용 구성 자체도 고등학교로 계속 연계되게끔 수학을 이제 그런 식으로 연계성을 우리 지난번에 높이겠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샤플 전용 네네. 특강에서 네 2022 수학 네, 개정 맞습니다. 교육 과정을 설명해 주셨잖아요. 예, 그때 네. 말씀해 주신 거고 네네, 맞아요. 이게 개정이 7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데 네. 네, 그다음에 예, 우리가 네, 2015에서 네 2022가 된 거죠. 네, 그랬을 때 2015에서는 5개 네, 영역으로 배웠다면 2022에서는 4개 영역으로도 바뀌었고 네, 들어가는 게 있고 빠진 게 있는데 이 그렇죠. 기본 네, 컨셉은 예, 맞습니다. 컴퓨팅 사고력, 네, 네, 컴퓨터를 잘할 수 있는 수학이 많이 들어갔다까지 저희가 정리를 했죠. 네, 네네, 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영역 간의 연계가 중요해졌기 때문에 어느 내용이 이제 펑크가 나면 학생이 예를 들어 뭐 초3 내용이 좀 잘 안 됐다, 또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내용을 제대로 내가 정리하지 않았다 하면 그게 중학교 내용과 가서 그대로 그 네, 펑크가 이제 타격을 줍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선행이 되게 중요하냐? 물론 중요하죠. 근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한 2단계 두 단계가 정도까지만 뭐죠? 선행을 하는 건 괜찮지만 두 이제 학기예요, 미친 선행은 2년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2년. 그렇죠. 네, 네, 2년 네, 네. 정도죠.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음, 5학년은 중학교 1학년 정도까지는 네, 선행은 좀 저는 해도 된다 생각을 해요. 이것도 사실 좀 많이 잡은 겁니다, 이게. 엄청 오버한 케이스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초등학교 6학년은 중학교 2학년 정도까지 해도 되지만, 이걸 생각하셔야 된다. 많은 과부하는 학생들로 하여금 오히려 그렇죠. 수학의 흥미도 떨어뜨리고, 심지어 이제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 탐구하던 습관이 분명히 처음엔 생겨요. 요즘 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이제 관건이라 하죠. 되게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이 수학의 흥미도를 높이는 거랍니다. 그래서 뭐 조별 학습부터 시작해서 뭐 멘토링 수업. 그래서 다양하게 선생님들이 그런 수업 방식을 이제 활용을 해요. 특히 예를 들어서 뭐 도구를 이용하거나 그림을 이용하고, 요즘은 PPT나 동영상, 그 다음에 뭐 많은 내용들, 뭐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해서 이제 학생들의 수학의 이해를 돕고 있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수학에 흥미를 가져가는 이 시점에 고등 수학을 이제 선행 때리면서 아이들이 막 공식을 엄청 외우고 그 공식을 바탕으로 문제 풀고 예제 유제 풀고 가서 숙제 안 한다고 혼나고 엄마한테 숙제하라고 이제 막 혼나면서 또는 뭐 잔소리 들어가면서 그러다 보면 오히려 어린 나이에 수학에 흥미를 잃게 되고요. 어느 순간에 내가 수학 왜 해야 돼? 이런 네, 생각으로 이제 학생들이 지칩니다, 빨리. 근데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 네, 미리에 그렇게 너무 학생들이 빨리 지치게 하지 말고 어느 정도 흥미를 끌 만한 상태에서 우리가 수학을 배울 수 있게 이렇게 조율해 주면서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이 본인이 선행을 더 하고 싶게 만들면 돼요. 내가 초등학교 6학년까지 공부를 해봤는데 얘들 5학년이 6학년 공부까지 좀 해봤는데 좀 더 해도 난 더 재밌을 것 같아. 그럼요. 이런 학생들이 네, 선행을 더 하는 게 맞는데, 네, 5학년, 6학년 내용도 아직 다 못 마스터해가지고, 너무 어렵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고등학교 선행, 뭐 중학교 선행, 3학년 선행, 이렇게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그래 놓고 이제 예를 들어 아이들한테, 되려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 아이들한테 이제 문제풀이를 시키면, 초등학교 수학 방법으로 문제를 풀지 않아요. 그 중학교 그러니까 문제풀이로 기본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너 이런 내용 완벽하지 교과가 않은 상태에서, 원리는 네,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 네네, 스킬만 배우는 거죠. 네, 네.
그래서 풀 수 있을지어도 네, 걔는 그렇죠. 일단 기초가 너무 그래서, 약한 상태이다. 예. 그거 되게 중요한 네, 건데요. 맞습니다. 음, 그래서, 네. 그래서 요즘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난감한 게 뭐냐면, 6학년 시험, 5학년 시험을 치면 아이들이 문제 풀 때 중학교 풀이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틀린 거죠, 결국. 근데 이제 아무래도 초등학교 이 성적이 크게 뭐 중요하지 않다 보니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애들도. 근데 각 교육과정에 맞는 풀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 물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더 쉬운 방법들이 존재하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방법이 아니고 내가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음, 푸는 수는 없을까? 이런 맞아요. 것들도 굉장히 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마냥 중학교 방법으로 초등학교 수학을 풀 수는 없던 것처럼 이제 초등학교 방법론으로 내가 탐구해서 수학을 풀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옛날에 수학이 발전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계산기가 없던 시대에는 그냥 그 계산을 어떻게 빨리 할까라는 그런 발상만으로도 이제 계산을 빠르게 하는 방법론들이 그렇죠. 되게 많이 탄생했던 것처럼 아이들도 그런 수학을 탐구하는 자세가 되어야 나중에 고등학교까지 올라가도 내가 수학을 음, 굉장히 흥미롭게 이제 배워가면서 공부할 텐데 그게 아니란 거죠. 그래서 보면 수학을 빨리 포기하는 학생은 하나입니다. 일단 첫 번째, 음, 너무 달려왔던 학생이거나 아니면 아이가 아예 수학을 그렇게 탐구하는 자세 또는 우리가 흥미를 끌만한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1, 2학년 때, 초등학교 1, 2학년 때 학원 보내시는 분들 있죠, 어머님들. 되게 저는 그거는 별로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집에서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랑 좀 약간 놀이나 그런 요즘 그 초등 수학을 가르치는 키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아이랑 같이 놀이하듯이 좀 초등학교 1, 2학년 수학을 그렇게 배우고 3, 4학년부터는 조금 이제 학생들이 이제 뭐 계산, 연산이 조금씩 복잡해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좀 뭐 학원이나 따로 이제 뭐 학습지 이런 것들을 붙이는 걸 또 근데 추천을 여기서 드리거든요. 제가 그래서 라떼는 말이야 식으로 네, 한번 제 사례를 네네. 말씀드린다면, 네. 저도 우리 아, 딸 같은 예, 경우는 네네. 1학년, 2학년 때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원 안 다녔어요. 예. 네, 그리고 3학년 네, 이후부터는 엉덩이 힘을 키우는 학원에서 주 2회 혹은 3회 3시간씩 수업을 네네. 들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들어갈 때도 2년 네, 선행밖에 안 했어요. 수학. 네. 그렇지만 수능 만점 네, 나왔잖아요. 이거는 네. 뭐냐? 그 그렇죠. 과한 네, 선행이 과연 이 아이의 실력까지 가는지도 의문시되고, 일단 저는 아이가 불행하다. 음, 그러면 왜 학원을 이렇게 만드느냐? 네, 요거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음, 일단 초등학원에서요, 의대반 만들면 일단 엄마들의 시선을 끕니다. 네. 그리고 몇 명 아이들 맞아요. 중에서 영재성 있는 아이들만 그 학원에 데려온다면 그 반은 아주 진짜, 예, 레전드 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일단 그 외 모든 반을 이끌 수 있고, 예, 모집이 되고, 두 번째는 학원법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학원법은 수강료를 분당을 받아요. 분당. 네. 그러니까 1시간에 60분이죠. 1분당 가격이 정해져 있고요. 학원법에. 분당 가격을 받아요. 근데 수학학원은 이 아이가 초등학생이 고등을 배우려면 오래 있어야 됩니다. 학원에. 그리고 매일 가야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학원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만 반드냐? 뭐 부교재비 있을 것이고, 뭐 특강이 있을 것이고, 뭐 많습니다. 추가 플러스 되는 것들이. 그래서 이거는 학원 수익 사업이고, 또 교육 유튜버들 중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교육 유튜버가 학원을 운영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두뇌를 갖다 한 사람들도 있고, 뭐 동기부여하는 데도 있고, 자기네 사업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걸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초등들한테 자꾸만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의대반, 선해, 이걸 왜 말할까? 그들의 수익 사업과 연결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걸 모르고 앞부분만 보고 막 불안하고 속상해하고 내 새끼는 왜 안 되나? 두 가지요. 내 새끼는 왜 안 되나? 얘가 헝그리가 없다. 나는 왜 돈이 없을까? 남편이 무능하다. 뭐 이런 쪽으로 결론이 나니까 뭐 교육 격차, 입시 격차 뭐 이런 말 나오고 그런 말에 막 가슴 흔들리고 하는 거잖아요. 저 너무 속상한 거야 그게. 그런 점이.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를 준비한 거다. 맞습니다. 동의하시죠, 선생님? 이런 부분. 네, 음, 엄청 동의합니다, 진짜. 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우리가 각 영역별로 나눠진 내용에서 집중해야 될 부분 있죠. 거기서 이렇게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두 번째 주제가 그런 거였던 거거든요. 수학학습은 학년에 따른 그래서 계획과 각 학습 학년에 방법론이 맞는, 필요하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그냥 문제만 막 풀고 그럴 게 아니라 그냥 학년에 따라 내용이 있잖아요. 중요한 내용이 있고 좀 우리가 나중에 이제 걸러서 들어야 될 내용도 있으며 그다음에 이 내용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학년에 올라갈 때 어디에 연계될까 이런 것까지 우리가 이제 흥미롭게 연계를 시키면 굉장히 이제 우리가 뭐 관심을 가질 때 이제 수학적 관심도도 되게 높아질 거고 아이들이 이제 굉장히 좀 수학과 친화력이 높아질 건데 그런 학년에 맞게끔 우리가 구성하지 않고 무조건 이 다음 스텝이 끝나면 그 다음 스텝, 그 다음 스텝 끝나면 그 다음 스텝, 그 다음 스텝, 그 다음 스텝. 그래서 마치 어머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들의 그런 수학의 선행 정도를 가지고 그런 아이의 척도를 굉장히 이제 자랑스러워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 실제로 그런 학생들을 기준으로 본인이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종이장을 들이밀면서 너 이거 다시 풀어봐 하면 제대로 풀어낼 수 있는 학생이 굉장히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풀어낼 수 있는 학생은 이미 유전적으로 그 아이는 이미 의대 합격권이에요, 그냥. 얘는 굳이 부모님의 도움이 없어도 그냥 고등학교 교육만으로도 충분히 의대 갈 그 정도의 머리를 타고난 학생이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통 우리 학생들이 노력으로 의대를 간다라고 이제 또는 노력으로 이제 되게 좋은 대학을 간다라고 했을 때는 실제로 우리가 부딪힐 한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 노력을 그 학년 단계마다 해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잘 다져놓은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부분들이 되게 강점이 될 텐데 자신의 학년군에서 배워야 할 내용을 제대로 정리하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선행만 외치다가 올라온 학생들은 결국에 그런 일단 습관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일단 본인의 학년에 집중해야 될 습관. 그러다 보니 이런 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고등학교 1학년에 2차 함수라는 파트가 있는데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치냐면 미분을 이용해서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미분이 좀 쉽게 풀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미분으로만 푸는 방법에 익숙해진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시험 치는데 구해봐. 최소값 최대값 구해봐 했는데 애들이 서술형으로 나왔는데 본인이 평소에 연습했던 내용이 미분이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내용으로 뭔가를 서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래 놓고 답은 썼어요. 답은 맞는데 서술 그렇죠. 과정에 대한 점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굳이 상위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지 못하더라도 그 하위 학년에 대한 개념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무궁무진해요. 일례로 제가 예를 들어 드리자면 도형 문제는 보통 우리가 수능에서 다루는 도형 문제들 있죠. 뭐 사설 모의고사나 그런 뭐 평가원, 그다음에 교육청 모의고사 나올 때 도형 문제가 의외로 중등 기하 풀이만으로도 풀이가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는 뭐 사인 법칙이다, 코사인 법칙이다 이런 거 이용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중등 기하 내용만으로 단순히 중학교에서 배웠던 피타고라스 정리나 뭐 원주각의 성질 이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데도 계속 어려운 내용을 가지고 문제풀이에 익숙했던 학생들은 그 본질을 네. 꿰뚫어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1학년은 1학년답게 1학년 때 배워야 될 내용에 좀 집중을 했고 2학년은 2학년, 3학년은 4학년 그 내용 4개 영역에서 우리가 어느 내용 하나 펑크나지 않게 잘 정리를 하면 그런 학습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때그때 배워야 할 내용에 대해서 딱 계획을 딱 세우고 그다음에 뭐 공부할 양과 어떤 뭐 컨텐츠나 어떤 뭐 문제집이나 이런 걸로 공부를 해서 어떻게 다질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확실하게 돼서 그 학년의 공부가 완벽하게 정리되고 그 외적으로 시간이 남아서 선행을 해서 내가 좀 더 수학적 깊이를 더 깊이 있게 하고 싶다라는 거에 저는 되게 좀 세 가지로 정리할게요. 예, 지금 너무 이 내용을 어려워하는 학부모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의 수학 학습의 형태를 샤론 코치가 세 가지로 정리한다면 특히 코로나 시대라는 특수 상황에 맞추어서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코로나 시기에서 학교에 등교도 안 하고 시험도 없고 그냥 과정만 나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공부가 안 된 학생들도 있다. 예, 두 번째는, 이참에 학교를 안 가니까 학원에 가서 지나치게 자기 학년은 스킵하고, 예, 그리고 선행만 달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극과 극입니다. 근데 가운데는 자기 학년의 교육과정을 알고 자기 학년 때 이건 꼭 알아야 된다라는 거를 따박따박 공부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 보이진 않지만 네네. 기본기가 단단한 학생들이죠. 자,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그냥 공부 안 한 학생이 A고, 네, 그 다음에 따박따박 자기 학년에 충실한 학생이 B다. 그리고 선행을 후다닥닥 나간 학생들이 C다.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장기전으로 보면 결국은 B가 제일 잘한다. B가 제일 잘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탐구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뭡니까? 내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깊게 나가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초등 고학년부터 자기 학년에 심화는 필수고요. 그리고 그 분야 중에서 내가 특히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연구해서 보고서까지 만드는 것까지가 탐구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를 쉽게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기 학년에 충실한 인재, 즉 학교 생활에 충실한 인재를 뽑는 게 입학사정과 전형이고 학생부 종합전형이고 IB 교육과정이거든요.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 때 문제 해결의 길잡이 같은 책들을 많이 추천합니다. 네, 같은 문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보는 거죠. 네. 그런 거 하나 연구하는 거예요. 궁리하는 거. 그리고 아까 자기 학년 문제를 자기 학년에서 배운 대로 풀 수 있어야 된다. 예. 그리고 나서는 선행까지 가면 너무 좋은 거고요. 그렇지만 내가 중2인데 중2스럽게 못 풀고 고1스럽게 풀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평가를 못 받잖아요. 실제 외국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는 오답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 아까 그 문제를 굉장히 네. 깊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원장님, 선생님, 의대 진학개론, 요거는 또 무슨 내용인지 저한테 그 내용이 없어서 요거 아주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저 때만 해도 사실 저 때는 그냥 의대가 이제 문제가 아니고 스카이를 가냐 안 가냐가 문제였어요. 잠깐만요, 선생님. 그럼 요게 제가 아까 초등학교, 인트로에서 중학교 스카이를 목표인데 의대를 목표로 했다는 얘기는 사실은 좀 더 수위가 올라간 거죠. 그렇죠. 스카이는 예를 네, 들어서 맞습니다. 딱 편하게 수능 네, 2등급인데 의대는 맞습니다. 수능 1등급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려워졌다는 네, 건 기본 맞아요. 컨셉입니다. 갭년님이 자, 네, 설명해 네, 주세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를 아셔야 되는데 이제 지금 사회적으로 약간 취업이 많이 힘들어지고 명문대를 나와도 취업이 힘들어서 뭐 예를 들어 공무원 고시 이런 데 많이 뛰어들고 그래서 심지어 이제 IT 계열로 약간 편중된 현상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인문 계열이나 인문학이 굉장히 많이 요즘 안 좋아지고 있죠. 특히 인문학을 전공했을 때 뭐 직장에서 이제 뭐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한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인문학이 굉장히 죽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 사회적 분위기와 이 4차 산업에 맞춰서 이제 과도 좀 변해야 되는데 사실 20년 전 과나 지금의 과가 똑같잖아요, 대학이.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대학을 나왔을 때 그 대학에서 배운 내용을 접목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 이제 취업은 되게 힘들어지고 그럼 내가 밥벌이 할 수단은 굉장히 적어지고 이러다 보니 그냥 졸업과 동시에 안정적인 직장, 고수익이 보장된 의대가 최근 한 4, 5년 네. 사이에 엄청 각광받기 시작했습니다. 의대라게 하긴 그러고 메디컬이죠. 그냥 의치 약한 수라고 해서 의대, 그 다음에 뭐 약대, 뭐 수의대, 그 다음에 뭐 한의대, 뭐 치대,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합해서 이제 의치 약한 수 이렇게 하는데 여기를 나오면 일단 수익성이 보장되고 사회적 지위도 보장되고 그러다 보니 대치의 분위기는 모두가 이제 의대 하는 이런 분위기가 이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단 초등학교 때부터 너 꿈이 뭐니? 너가 가장 가고 싶은 대학교가 어디야? 이러면 저 때는 저는 뭐 서울 명문대에 있는 뭐 스카이 가서 뭐 예를 들어서 물리학을 전공하고 싶어요. 아니면 물리학자가 되겠습니다. 뭐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뭐 유전공학자가 되고 싶다. 이런 되게 다양한 꿈들이 존재했다면 요즘은 그냥 의사입니다, 의사. 그래서 보통 학생들 5명 중에서 3명은 의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요. 그러면 이 의대학 개론인 게 뭐냐면, 물론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해서 의대를 가는 건 맞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계획을 세워서 본인이 이제 의대를 목표로 정했다면 그에 걸맞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고는 의대에 진학하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로 잘 빌드업해서 고등학교까지 이어져서 의대를 간다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 학생이 의대로 가게 하는 만드는 그 힘은요. 공부를 성실하게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꾸준하게 공부하고 꾸준하게 본인의 학습 감각을 떨어뜨리지 않는 그런 학습 습관이지, 학생의 선행 정도, 그 다음에 학생이 얼만큼 더 공부를 많이 했냐, 또는 얼만큼 내가 더 애들보다 앞서서 배웠냐,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하지 네.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이제 뭐 옛날에 뭐 제가 이제 재수나 이런 거 할 때 이제 뭐 들었던 말인데, 공부는 뭐 엉덩이와 손과 뭐 가슴 우리가 네. 뜨겁게 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실. 그런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엉덩이 붙이고 공부하는 습관이 초, 중, 고 때 잘 만들어진 학생들은 그 습관이 이어지면서 내신도 굉장히 시험을 잘 칠 수 있게 점검을 잘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내신 잘 정리해서 실제로 이제 대학을 수월하게 갈 수 있는데, 이게 선행은 많이 하는데 그 학습에 대한 복습이나 또는 철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나는 많은 학생들이 하니까 따라서 똑같이 선행하면서 그렇게 기초가 탄탄하지 않은 학생들은 실제로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보면 그 본인의 실력이 역행합니다, 역행. 처음에 되게 굉장히 시험을 잘 치던 학생이 점점 시험 점수가 떨어져요. 그리고 그게 이제 실제로 9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그때 고3 올라가서요. 그때 딱 드러난다. 자신의 민낯이. 그리고는 과연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는데, 그 아래부터 이어진 그런 습관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좀 빨리빨리 뭐 겉핥기식으로 빨리빨리 배우고 그렇게 넘어가는 그런 습관이 그 고학년이 됐을 때, 고3이 됐을 때는 이제 깊이 있고 심도 있게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못 견뎌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 하나에 대해서 파고들고 해석하고 그 다음에 정리하고 어디서 단서를 찾을지, 이렇게 문제를 하나하나 분리해서 이렇게 풀어보는 습관이 아니라 몇 번 한 1분, 2분 깔짝깔짝 대다가 와 이거 못 풀겠다 하면 그냥 바로 해설 보죠. 바로 해설 본 다음에 덮어요. 아 그래 내가 이거 알지, 이거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착각했다 이러고 그냥 그 해설풀이 그대로 이제 옮기면서 풀 수 있다고 넘어가는데, 실제로 그게 자기가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눈으로 보고 넘어간 거고, 실제로 그걸 이해하고 내가 암기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인데, 아니면 이제 착각해서 그런 식으로 수학 실력이 쌓여갑니다. 그러다가 점수가 이제 수능 때 안 나오면, 그때 본인의 원인을 잘 몰라 해요. 그러고 나서는 뭐 재수할 때 본인이 조금씩 깨닫는 거죠. 이제, 내가 공부를 되게 깊이 있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겉도는 식으로만 공부를 해왔구나. 라고 되는데, 그것도 좀 빨리 깨달은 학생은 좀 빨리 이제 좀 극복하는데, 그게 선생님 잠깐 좀 정리 좀 할게요. 네, 정리 좀 잠깐 할게요. 네, 지금. 네네네. 일단은 의대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등 내신과 수능 1등급이 필수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초등 때 고등을 배운 학생들이 과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내신이 되느냐? 100% 어려울 거다. 심지어는 중1, 중2, 중3 내신도 안 된다. 왜? 내신에 집중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너무 소홀히 하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 네. 그래서 결국 중1, 중2, 중3 내신을 관리 못하면 특목자사 명문학교 못 가는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일반고 가서도 고1, 고2, 고3 내신 안 나올 확률이 훨씬 높다. 그래서 오늘 큰 이슈는 초등 때 애매하게 고등선행해서 수학에 대한 허세만 생기고, 또 오히려 수학을 굉장히 싫어하게 만들고, 많은 단점들이 오히려 수능은 모르겠지만 내신은 분명히 망칠 것이다. 그런 사례가 너무 많다라는 거를 알려주셨고요. 네. 그 다음에 수능에서 킬러와 준킬러 문제가 기본적으로 10개가 넘는다. 예전에 킬러 문제만 있을 때는 우리가 3개 포기해도 1등급 나왔지만 11개를 포기해서는 1등급 안 나온다. 2등급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근데 초등 때 의대를 목표로 한다는 거는 선행을 나가는 게 아니라 의사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의학서적을 뭐 한 30권 읽는다. 아니면 내가 신체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연구한다. 아니면 내가 의사가 돼서 어떤 진로를 하겠다.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죠. 예, 진로에 관련된 그런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중요하죠. 관심이니까. 네, 그래서 초등 때 의사에 대한 꿈이 이게 수학 선행이 아니다. 이거는 분명하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모의고사 얘기 좀 할게요. 기본적으로 모의고사가 이제 고1 때 보는 첫 시험이 전국 등수가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일부 학교는 그 모의고사를 또 전교 등수를 내기도 하죠.
성적표를 보면. 네. 네. 그리고 또, 이게 이 아이가 이제 명문학교 갈 후보가 되는 겁니다. 자, 모의고사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하는지 아마 초등 고학년 엄마부터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해주신 수학 모의고사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해주셨는데, 그 내용을 조금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 시간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네. 좀 설명해 주세요. 네네. 아, 예.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라는 문제가 실제로 이제 전 영역을 이제 모든 배웠던 내용을 기초로 해서 다루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학생들이 기본적인 학년마다 배워야 될 내용과 소양이 갖춰지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응용력을 우리가 기르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 문항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 문제가 이제 뭘 물을까 하는 출제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단서가 어디 있을까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고, 그 단서를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배웠던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끌어와야 될까라는 게 이제 모든 게 머릿속에서 종합적으로 돌아가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바로 그런 수능형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단순히 내신과 다르게 문제들이 굉장히 한 내용으로만 이제 물어보지 않고요. 4점짜리들은 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내용까지 전부 다 섞어서 나오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중 내용이 하나라도 펑크가 나왔으면 학생들은 그 문제 해결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그리고 만약에 틀렸다 해도 본인이 이제 나중에 해설을 보면 내가 배웠던 내용인데 중학교 내용이 이거 내가 실수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실제 실수가 아니고요. 그만큼 내가 그 내용에 대해서 펑크가 나 있었던 거예요. 내 그런 지식 안에서. 그래서 실제로 이 모의고사라는 것은 초등부터 시작해서 모든 내용들이 집합체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있는 내용이 펑크 없이 전부 다 빌드업돼서 초등은 초등 내용이 풍부하게 내 머릿속에 다 있어야 되고, 중등은 중등대로 모든 내용들이 내 머릿속에, 그게 바탕이 돼서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2학년 때 배우던 모든 내용과 도구들을 정리해서 고3 때 선택 과목이나 이런 것들을 더 심화로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모의고사형 문제라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는 모의고사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모의고사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각 학년마다 펑크 나지 않게 잘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게. 근데 요즘에 이제 이런 거예요.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이 전교 1등들이 가는 전형인데 수능 2등급, 2등급, 3등급을 요구하잖아요. 그 얘기는 명문학교에서는 일단은 일반고의 내신을 그리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도 과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들의 내신은 내가 못 믿지만 수능은 믿겠다. 이런 뜻도 있잖아요. 예. 이게 보다 객관적인 시험이다. 맞습니다. 그러려면 수능을 잘 보려면 사실은 고3, 11월, 12월에 처음 보는 게 아니라 모의고사를 통해서 계속 훈련하는 거잖아요. 계속 훈련이다. 네. 그래서 첫 훈련이 고1, 3월이다. 그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고1, 3월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중등 과정이 잘 되어야 되고, 또 중등이 잘 되려면 초등부터, 특히 초등 고학년부터의 빌드업이 돼 있어야 되죠. 네. 근데 이번에 그 교육 다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육 격차다 이렇게 얘기했고, 일부 유튜버들은 교육 격차가 아니라 입시 격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입시는 격차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인서울이 3만 명밖에 안 되는데 수능과 40만, 50만이 보는데 격차가 어떻게 없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거는 차이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야. 등급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논하지 말고 우리가 오히려 제대로 수능 최대로 올려서 그 안에 들어가게 만드는 게 부모가 할 일이고 어른이 할 일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말이? 저는 아주 화가 나요. 그런 말 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무책임하다 이거는. 그러면 서울대를 갖다가 40만이 들어간 서울대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 하향평준화해서 그냥 뽑기를 할까요? 그냥? 추첨을 할까요? 그냥? 그게 더 낫지 않아요? 그냥 로또처럼? 이거는 입시입니다. 입시. 전 세계 어디에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거는. 예. 예, 우수한 인재를 만들어야 됩니다. 수월성 교육을 해야 되고 그들이 나라에 봉사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계에 봉사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거기다가 무슨 평등이란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저는 기회를 주는 건 100%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못하는 사람들 기회를 주고 사다리처럼 계속 이동하게 만들자.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입시에 그렇게 등급을 나누는 거를 격차라고 몰고 가는 그 배우는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모의고사 준비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다. 네, 그리고 네, 대치동만의 정말 최상위를 위한 모의고사도 전국으로 좀 배포되지 않아요? 그 얘기 잠깐 해주실래요? 네, 맞아요. 네, 요즘은 이제 대치동에서 이제 모의고사가 제작되는 게 되게 많죠. 그래서 뭐 오르비나 또는 뭐 사설 모의고사, 그다음에 심지어 이번에 하나 또 말씀드릴 게 이제 원래 국어 모의고사의 가장 네. 지존급이 되는 모의고사가 이감 모의고사가 있는데 그 이감에서도 이제 욕심 수학 모의고사를 부리시네요. 만들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왜 그러냐면 나름의 이런 말씀하신 그 교육 격차 있죠. 입시 격차를 줄여주기 위해서 컨텐츠를 이제 대치동에서 만든 컨텐츠를 전국적으로 이제 다 구매하거나 또는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네. 장치들이 많이 마련돼 있어요. 근데 네. 어머님들이 그런 정보를 잘 몰라요. 이제 어느 모의고사가 좋고 어느 모의고사가 괜찮고 어떤 모의고사가 좀 더 수능에 적합하고 학생들이 이제 실무라고 하는데 그 실무 연습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래서 그런 것도 어머님들이 어떤 모의고사 종류가 있고 어떤 게 좀 유명하고 어떤 부분에서 이런 모의고사를 했을 때 도움이 될까라는 것들을 잘 모르시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미리 치고는 네. 강의에서 다 설명을 어, 했으니까요. 한번 필요하신 이번에 부분은 한번 그거 홍사원님이 보시면 댓글에 이렇게 얘기해 충분히 아실 수 있을 주셨어요. 거예요. 각 학년 네, 월별 모의고사 범위, 네, 준킬러, 킬러 문제 예시, 시간 관리 방법까지 다 알려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직접 강의를 들으신 분이 설명해 네, 네, 주셨어요. 네, 그런 것처럼 제가 목차를 네, 한번 네, 설명을 드린다면 수학 모의고사를 제대로 분석하자. 이유는 수학이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초등 때 정말 돈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러지 말아라. 제발 고등학교 때 모의고사 구입해서 풀어라. 그쵸. 이게 더 수능을 잘 보는 방법이다라고 네, 네,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모의고사의 정의와 분석, 학년별 모의고사 분석, 내신과 수능에서의 수학적 개념의 차이를 설명해 주고요. 수능적 마인드가 무엇인지, 등급에 따라서 모의고사 어떻게 준비하는지, 모의고사 때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스킬도 알려주십니다. 고1 모의고사, 고2 모의고사, 고3 네, 모의고사 문제 접근과 해석을 알려주시고 대치동 모의고사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도 비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서 봐서 제발 최저 좀 맞히십시오. 지방에서. 네, 고등학교 1등, 교과 맞습니다. 내신 네, 1등하고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대학을 못 가는 학생이 너무 많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거 네, 하세요라고 맞아요.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이게 더 맞지 않아요, 여러분들? 네, 네, 여러분이 접근을 잘 하시기 맞아요.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 라방 팩트 체크를 한 거는 여러분을 너무 이상한 시로 호도하는 라방이 많기 때문에 제가 화가 나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다. 적어도 우리 사랑고치 TV를 보는 분들은 똑바로 알자. 제가 다른 채널까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우리 강의를 듣는 사람만큼은 제대로 하자. 저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드릴 네, 겁니다. 네, 오늘 제가 많이 흥분하네요. 컨디션도 안 좋은데. 맞습니다. 네. 너무 힘들어요, 요즘에. 특히 되게 그 좋은 교육 말씀이에요. 네, 격차라는 그 다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말 너무 불안해하고 속상해 하시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수능에서 수학은 정말 중요한 과목이잖아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5월이에요. 곧 6월이 이제 되면 6월 모의고사를 보죠. 네. 선생님, 이제 고3 학생과 재수생들이 6월 모의고사를 대하는 태도는 기본적으로 네, 모평이라고 하죠, 우리가. 네. 네, 모평은 학평하고 좀 마인드가 다르죠. 맞습니다. 그거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네, 맞아요. 학력평가라고 불리는 교육청 모의고사는 실제로 교육청에서 내고요. 그 지방에 있는 교수진과 지방에 있는 선생님들이 냅니다. 그래서 물론, 그래서 제일 좀 공신력 있는 이 학력평가는 서울시밖에 없는 거예요. 그 외적으로 뭐 경기도 교육청이나 또는 뭐 부산시 교육청, 뭐 전북, 뭐 그다음에 다른 기타 등등 교육청에 대한 모의고사는 신뢰도가 좀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평가원이라고 불리는 이 모의고사는 한국교육평가원에서 만든 모의고사인데 출제진들은 모두 엄선된 교수진, 그다음에 검토할 수 있는 검토진은 이제 학교 선생에서도 좀 나름 실력이 있고 공신력 있는 선생들. 근데 이제 선별되어서 한 달간 학회에 네. 이제 감금이 돼서 문항 제작,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문항 제작이 끝나도 검토 기간까지도 이제 대기해야 되는 그런 식의 양질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6월, 9월 수능에 대한 문제는 전부 다 그 내용적 그런 연계가 다 똑같고요. 퀄리티도 굉장히 높고 문제 완성도는 거의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완성도가 높은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 6월 모의고사가 곧 수능 성적과 연계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재수생들하고 고3 학생들한테는 6월 모의고사에 어떻게 시험을 치느냐가 나의 수능 성적의 반영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6월 모의고사는 되게 중요하고요. 특히 이 6월 모의고사에서 되게 중요한 게 또 뭐냐면 그 해 수능의 트렌드를 미리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올해 수능은 이런 식으로 출제될 거니까 너희들이 공부할 때 이걸 참고하렴. 이 정도로 이제 굉장히 중요도가 높은 이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한 2주 정도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준비해서 시험을 잘 쳐야지만 수능에서도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올지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1년에 있어서 고3에 있어서 시작하는 그런 모의고사 중 가장 중요한 제가 이 모의고사다. 질문을 왜 드렸냐면 네. 일부 학원에서 네. 학평을 초등 중등학생한테 보고 이게 네 수능 점수다라고 말도 안 되는 환상을 갖게 만들어요. 네. 학평은 사실 수능하고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과정의 다지기. 네. 네가 이런 문제를 모른다. 공부를 더 해라. 라고 메타인지를 알려주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맞고요. 모평이 진짜인데 이것도 6월 모평, 9월 모평 재생이 들어봐야 되는 거고 또 수능은 컨디션 게임이잖아요. 예. 그때 어떤 문제가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 네. 그때 우리의 그 몸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는 거고 절대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락한 분위기에서 시간을 무한대로 준 상태에서 그 수능 문제를 풀고 이게 마치 내 실력이냐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렇게 맞습니다. 약간 그 희망 고문이라고 네. 하죠. 네, 그런 거 갖지 말자. 그런 거 갖지 말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오늘 우리 윤성쌤한테 그 교육 라방 팩트 체크 첫 번째 시간으로 과연 여러분들이 수학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는지, 예, 그리고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자꾸 돌아다니는지, 네, 그래서 제가, 이걸 하려고 했습니다. 이거는 조금, 정상이 아니다. 초등들이 초등 수학 달리기만 해서 수학을 잘 본다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내실을 망친다. 아주 큰 울림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좀 해주시고요. 네. 네네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자면 특히 초등학교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이런 선행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각 학년에 맞는 교육과정에 대해서라도 본인이 아주 깊고 그 다음에 제대로만 정리해서 이게 학년이 바뀌더라도 그 내용적으로 머릿속에 남아있는 상태가 되면 분명히 이거는 중고등 때 가면 갈수록 학생들이 더 강점이 될 거다. 라고 이렇게 결론 드리고 그래서 그 학년에 맞게끔 학습 계획을 세우시고 그 학년에서 필요한 이 컨텐츠를 뭘 쓸 것인지에 대해서 잘 계획하신 다음에 그렇게 학습 계획에 따라서 그 학년에 맞는 학습을 딱 실행을 하신 다음에 어느 정도 학생이 좀 더 선행에 대한 흥미가 생기면 선행을 좀 더 진행할 수 있게 진행을 하는데 뭐 크게 안 해도 되고요. 뭐 맥시멈 한 2년 정도 앞서도 되지만 저는 한 2학기 정도 앞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기 때문에 네, 1년 정도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만 선행을 해도 충분하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에 이제 찍는 이 빌드업 강의라는 게 뭐냐면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각각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그 학생들의 그 배워야 할 내용 지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바탕으로 우리 학생들이 어떤 학년에서는 어떤 내용에 집중하고 어떤 내용을 반드시 숙지해야 된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잘 정리를 했으니까, 특히 우리 초등학교 부모님들은 그걸 보시면서 아이가 과연 학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그 영역에서 뭘 제대로 해야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와서도 내용이 잘 연계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수학을 잘, 적응하고 잘 정리하고 잘 배울 수 있고 잘 본인이 습득할 수 있게끔 한번 정말 강추드리는 강의니까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성우님 X 누르고 나가시고 저는 마무리 좀 할게요. 네. 네, 오늘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밤 되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여러분, 제가 조금 정리해 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초등, 중등 1학년도 마찬가지고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다.
2022 개정교육과정. 그래서 개정교육과정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샤플들을 위한 강의를 윤성쌤이 만들어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만일에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시면 지금 강의를 들을 수 있다라는 거 하나랑, 두 번째는 4월에 각 대학들이 2025에 대한 대입의 개편안을 또 발표했습니다. 네, 그래서 입시가 계속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는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2025 대학을 못 가더라도, 예, 그래서 그런 내용도 또 여러분이 꼭 제 강의를 듣지 않더라도, 예, 유튜브나 아니면 그냥, 예, 자료를 구입을 해서 보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2022의 대입 개편이 어떻게 되는지, 예, 그것도 또 여러분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윤성쌤이 이번에 준비한 강의는 모의고사 특강과, 이번에 초등고 연계수학 빌드업 강의 두 강의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정말 링거를 맞고 와서 이렇게 중간에 또 흥분한 이유는 제가 요즘 가끔 그 모니터하고 알고리즘이 떠서 보는 데서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꼭 샤플뿐만이 아니라 저는 샤플 가입 안 하셔도 우리 샤밀리들도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정말 좋은 내용을 알려드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내일 밤에는요, 우리 윤기은 쌤이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사고력 수학이 과연 엄마표로 가능하는지, 네, 유초등 사고력 수학 엄마표로 가능할까? 이런 화두를 갖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오늘 어떻게 강의 너무 좋으셨죠? 네, 진짜 최고입니까? 네, 그럼 저한테 한 1분만 오늘 강의 좋았다, 오늘 강의 어땠다 라고 좀 피드백을 주십시오. 유튜브는 보통 이제 슈퍼챗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인터넷은 그런 거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한번 지금부터 한 1분만 한번 올려줘 보십시오. 네, 훈서님 코치님 너무 오래 앉아 계셨어요. 쉬세요. 네, 오늘 주사 맞았고 테이핑 했고 약 먹었고 링거 맞고, 예, 그래서 이 강의를 진행하는 겁니다. 네. 백은준이 최고입니다. MS원님 감사합니다. 서원이 최고입니다. 네, 주진이 참된 교육자이십니다. 호원이 좋았습니다. 미라님 기대됩니다. 네, 레몬님 말모 말해서 뭐해, 말해서 뭐 이런 거죠. 네, 미라님 감사합니다. 네, 윤진님 너무 좋았어요. 불안한 마음 잠재워 주시는 마음 감사합니다. 강정훈이 링거 투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손님 코치님 강의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제 방 올려주시면 다시 들을게요. 네, 주연 마인드님. 네, 최소맘님, 네, 선님, 오늘 강의 수학에 나아갈 방향을 잡았습니다. 리틀님, 코칭이 너무 좋았어요.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됐고, 자기 주도와 역량이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호호님, 수학이 좀 명쾌해진 것 같아요. 선행에 대한 조급한 마음이 있었는데요. 캐스님이 공부 의욕이 활활 타오릅니다. 정은지님, 코칭이 무리하지 마세요. 네, 아이엠 란다님, 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이선님, 코칭의 매운맛 코칭 감사합니다. 자, 제가 하나 말할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학교는요, 입시만을 위한 기관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학교에서 배우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특히 여러분들, 우리 실리콘밸리 이소영 대표가 뭐라 그랬어요? 미국에 무슨 학원이 있다 그랬어요? 사회성 학원이 있다 그랬죠. 사회성은요, 학교에서 엄청 많이 길러지는 거예요. 가정과 학교에서. 여러분, 학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입시만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그리고 협력하고요, 서로 봉사하고요, 공동작업을 하고요, 배려하고요, 나누고요, 얼마나 많은 그 영향력이 있는 게 학교인데, 여러분은 왜 학교를 입시 기관으로만 한정짓습니까?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아닙니다. 학교는 우리 아이들의 추억이고 우리 아이들의 그 좋은 기억의 무대가 되는 겁니다. 학교가 100% 입시만을 위한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교육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아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아이의 리미트 정해줬어요. 정말 하고 싶으면 2년 정도 해라. 왜? 저도 그 정도 했어요. 2년이면 됩니다. 즉, 고등 입학 기준으로, 예, 고2 과정. 아니면 안 된다. 그럼 고2-1. 그것도 안 된다. 1년 선행. 근데 1년 선행을 하자. 현행은 좀 힘들다.
그렇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또 설명해 주셨네요. 오늘 스승의 날이라고 또 한번 확인해 주시고, 네, 샤프하게 잘했어요. 네, 김혜수님도 코치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학교에서 공부 외에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일단 학교 안에서의 동창만 해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동창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왜 친구들 알잖아요. 평생에 같이 동반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학교를 우습게 보지 말자. 그래서 저는 학교 선생님들도 굉장히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자. 네, 오늘 스승의 날 좋은 메시지입니다. 자,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유튜브에 올라갈 때 앞부분은 조금 정리해서 제가 김 감독한테 요청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합니다. 네, 샤론 코치의 교육 라방 팩트 체크 시리즈 쭉 이어지고요. 제가 또 엄쌤하고도 얘기했어요. 우리 엄태혁 쌤도 오실 거고요. 윤민희 학생도 오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7개 강의 준비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